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나라의 기술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국회에서 당당히 한국을 조롱했던 몽골 교통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중국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중국의 풍부한 자본과 검증된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인물이에요. 한국의 지하철 제안서는 당연히 서랍에 처박아 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사람이 불과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반대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 맞을까요? 과연 중국만 믿던 이 차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몽골 교통부 차관 체메드의 충격적인 180도 변화 이야기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체메드입니다. 몽골의 교통부 차관이죠. 오늘도 사무실 창문 너머로 울란바토르 시내를 바라봅니다. 끝없이 이어진 차량 행렬이 보이네요. 매연이 하늘을 가리고 경적 소리가 귀를 찢습니다. 차관님, 시민들이 또 항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비서바타가 급히 들어왔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지하철 건설이 언제 시작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0년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약속만 했죠. 예산 부족, 기술 부족, 정치적 갈등까지 온갖 이유로 미뤄왔어요. 시민들의 분노가 이해됩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빼곡히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추운 겨울 날씨에도 30분, 때로는 1시간을 기다리죠. 차가 막혀서 버스도 제 시간에 오지 않거든요.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회의가 있다고 하네요. 바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군요. 거대한 자본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기술을 중국 방식으로 해야 하고 운영권까지 넘겨달라고 하죠. 한국에서 온 제안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건. 바타가 머뭇거렸습니다.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의 제안이었죠. 기술 이전도 해주고 교육까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중국처럼 큰 자본도 없는데 말이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체메드입니다. 아빠, 탱게르의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이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탱게르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뒤에서 오던 차에 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안전시설이 없어서 제 아내 오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당신 때문이야.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동안 뭘 했어? 지하철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에 관한 특집 방송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시골 구석구석까지 지하철과 전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전철이 다니고 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지하철역이 나왔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크린도어라는 안전시설입니다.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추락사고나 밀치기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스크린도어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은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지하철 사고 사망자가 연간 37명에서 0.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안전을 구현한 거죠. 리포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을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중국만이 답일까요? 정말 큰 나라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걸까요? 탱게르의 붕대 감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도요.
10년 동안 미뤄온 시간들이 후회로 밀려왔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바타에게서였어요. 차관님, 한국 제안서 다시 검토해 보시겠어요? 내용이 정말 자세합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져와.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달라져야 했어요. 제 아들처럼 다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되니까요. 밤늦게 병원에 들렀습니다. 탱게르는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꼭 해결할게. 안전한 교통수단을 만들어줄게.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행동할 때입니다. 10년의 지연은 충분했거든요. 한국 제안서를 검토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놀라웠어요. 기술력도 인상적이고 비용도 중국보다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에 서 있는 저를 보세요.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어요. 특히 바트볼드 의원의 눈빛이 매섭습니다. 체메드 차관님,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바트볼드의 목소리에는 비판의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탱게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아니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몽골의 지하철은 몽골의 힘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작은 나라의 기술에 의존할 이유가 없어요.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대국의 풍부한 자본과 검증된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어요. 훌륭합니다. 역시 몽골의 자존심을 아시는 분이군요. 바트볼드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 제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청문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바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관님, 중국 측에서 최종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저는 천천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이상한 조항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야?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긴다고? 그뿐만 아닙니다. 지하철 주변 상권 개발권도 모두 중국 기업이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바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건 지하철 건설이 아니라 경제 침탈이었어요. 승무원도 모두 중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있습니다.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몽골 사람들은 자국의 지하철에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이 또 다른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10대 도시와 교통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터키 이스탄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주요 도시들이 한국의 지하철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리포터가 화면 속에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한국의 스크린도어 기술과 운영 시스템은 안전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봤어요. 분명 아까 청문회에서는 작은 나라라고 했는데 그 작은 나라가 세계 곳곳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니요. 다음 뉴스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교수가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나온 외국인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을 배려하는 문화와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예술작품이에요. 특히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혁명적입니다. 리처드 교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봤지만 한국만큼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를 무시했을까요? 문득 학창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소련의 웅장한 지하철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기둥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강국은 자국민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나라다. 소련의 지하철은 인민을 위한 궁전이야.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언젠가 몽골에도 그런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차관님, 바타가 저를 불렀어요. 제가 너무 오래 생각에 잠겨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몽골의 힘으로 말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중국의 부패한 계약도 거부하고 한국의 기술도 마다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날 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오늘 청문회는 어땠어? 잘 마무리됐어. 정말? 그럼 지하철 건설이 빨라지는 거야? 아내의 기대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탱게르의 방에 들렀습니다. 아직 깁스를 하고 있는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빠 언제 지하철이 생겨요? 곧 생길 거야. 그럼 더 이상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다치는 사람이 없겠네요. 아들의 순진한 질문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정치적 자존심과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과연 몽골의 자존심만으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체메드 차관님, 국무총리님께서 부르십니다. 바타가 급히 달려왔어요. 총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체메드 앉게. 바트자르가이 총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죠. 국제사회에서 우리 몽골이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 특히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 말야. 총리가 한 장의 사진을 제게 건넸어요. 각국 교통부 장관들이 모인 국제회의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교통장관 회의에 참석하게 시찰단장 자격으로 말야. 하지만 총리님, 저는 이건 명령이야. 우리도 국제적 흐름을 파악해야 하거든. 결국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는 여행이었죠.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상과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몽골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통역관 김 선생이 알려줬어요. 역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전혀 시끄럽지 않았어요. 모든 게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지하철을 타보시겠어요? 호텔까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김 선생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어요. 사실 지하철을 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몽골에는 없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니 지하 세계가 펼쳐졌어요.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스크린 도어였습니다. 유리문이 선로와 승강장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었어요. 우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열차가 들어왔어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거의 소리가 안 날 정도였죠. 스크린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어요. 저는 얼떨결에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분홍색 표시가 있는 자리였는데 뭔지 몰랐거든요. 임산부 우선석입니다. 김 선생이 작은 목소리로 알려줬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젊은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시죠? 괜찮습니다. 모르실 수 있어요. 그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임산부나 거동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자리라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역에서 임산부 한 분이 타셨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이게 당연한 일인가요? 김 선생에게 물어봤어요. 네, 자연스러운 문화죠.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배려가 자연스럽다니요. 몽골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열차 내부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정말 조용했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도 거의 없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요? 다른 승객을 배려하는 거죠.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에티켓이에요. 김 선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리 없는데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걸까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한 승객이 역무원에게 뭔가를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분실물센터로 안내해 드릴게요. 역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가 봤습니다. 분실물센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온갖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우산, 가방, 휴대폰, 심지어 열쇠 한 개까지도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다 보관하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직원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주인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때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혼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학용품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학용품이니? 필통 이후 아빠가 사주신 소중한 거예요. 소녀의 이름은 한나였어요. 알고 보니 한국인 아버지와 몽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였습니다. 직원이 여러 필통을 가져왔어요. 한나가 그중 하나를 보고 눈을 빛냈습니다. 이거예요. 제 거 맞아요. 정말 다행이네. 어제 2호선에서 주워온 거야. 직원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 거니? 고마워서요. 정말 찾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한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몽골에서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작은 소녀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분실물센터를 나오면서 김 선생에게 물어봤어요. 매일 이렇게 많은 분실물이 신고되나요? 네, 하루에 수백 건씩이요. 그런데 대부분 주인을 찾아가요. 정말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CCTV 분석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 검색까지. 작은 물건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놀랐어요. 분실물 하나 찾는데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요.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사이로 깔끔한 도로가 이어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중얼거리자 김 선생이 답했어요. 시민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스크린도어, 질서정연한 승하차, 자연스러운 배려, 철저한 분실물 관리.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문득 탱게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때? 한국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 좋은 쪽으로.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작은 인정이었지만 제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시아 교통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되는 국제회의였죠. 각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측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이정훈 교통공사 부장이었어요. 중년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말투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망사고 제로.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사망사고 제로라니요. 설치 이전까지 연간 37명이 지하철 선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설치 후 그 숫자가 0.4명으로 줄었어요. 놀라운 수치였어요.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이는 단순히 기술의 힘만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변화도 함께 이뤄진 결과죠. 이정훈 부장이 화면을 바꿨어요. 뉴욕 지하철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일들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 남성이 갑자기 승강장에서 다른 사람을 선로로 밀어버렸습니다. 들어오던 지하철에 치이는 순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푸싱 크라임이라고 부르는 범죄입니다. 이런 일이 뉴욕에서는 한 달에 평균 3-4건씩 발생하고 있어요. 제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가 있다면 화면이 바뀌며 한국 지하철 영상이 나왔어요. 똑같이 사람이 많은 승강장이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리문이 선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밀려고 해도 선로로 떨어질 수 없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확실한 해결책이었어요.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정훈 부장이 물어봤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몽골에서 온 체메드입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나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초기 투자비는 확실히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부장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사고 처리 비용, 지연 운행으로 인한 손실, 무엇보다 인명의 가치를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의 답변에서 철학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경제성을 넘어서 인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개별 면담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정훈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혹시 몽골 지하철 프로젝트에 대해 아시나요? 10년 전쯤 추진되다가 무산된.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 그건 말이죠.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억하고 있다니요. 당시 초기 검토 단계에서 여러 기술적 문제점들이 발견됐죠. 울란바토르의 혹독한 추위와 집안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어요. 부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시민들의 교통 이용 패턴에 대한 분석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중단됐던 거죠.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시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거든요. 하지만 대충 검토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 사례도 모두 데이터로 삼습니다. 부장의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실패해서 배우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몽골 건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학습 자료였어요. 이런 자세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실패를 감추려고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지금 몽골에서 지하철을 건설한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먼저 기술적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어떻게 이용할지, 어떤 안전의식을 가져야 할지, 이런 게 먼저 준비되어야 해요. 시민의식이요? 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부장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지하철 이용 교육을 해요. 줄 서기, 양보하기, 조용히 하기 같은 기본 예절부터 시작해서 안전 수칙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치죠. 정말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벌여요. 공익광고, 안전교육, 시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 교통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건물 짓는 것만 생각했지 사람을 바꾸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체메드 차관님께서 정말 몽골 지하철을 걱정하신다면 기술 도입보다 먼저 시민 교육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장의 조언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로 나누고 기술만 들여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시스템은 거대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문화를 만들고 의식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정훈 부장 같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었어요. 10년 전 몽골 프로젝트까지 기억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실패 사례로 치부하지 않고
소중한 학습 자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 교만한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몽골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내가 틀렸던 것 같아. 무슨 말이야? 한국 기술에 대해서 말이야.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더라. 정말? 응, 내일 더 자세히 알아보고 돌아갈게. 작은 인정이었지만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이제 더 이상 큰 나라, 작은 나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내용이었어요. 회의 마지막 날 오후,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통역관 김 선생의 추천이었어요. 머리를 좀 식히라고 하더군요.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2가지를 꺼냈어요. 교통부 내부 문건과 가족 사진이었죠. 먼저 문건을 펼쳤습니다. 몽골 지하철 건설 계획서였어요. 10년 전부터 계속 미뤄온 그 프로젝트 말이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연기, 기술 검토 필요로 보류, 정치적 합의 미달로 중단. 온갖 변명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우리의 무능함과 안일함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봤어요. 탱게르가 건강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거였는데 아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기억났어요. 아빠 언제 지하철 타볼 수 있어요? 그때 탱게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었죠. 고지야, 아빠가 만들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탱게르의 사고였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강의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아들의 사고는 내 책임이야.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10년 동안 미뤄온 제 책임이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니 예산 문제니 하면서 핑계만 댔죠. 정작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어요. 실례합니다. 뒤에서 영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외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백인이었죠. 혹시 몽골에서 오신 교통부 관계자이신가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리처드 스미스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도시교통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 그 리처드 교수였어요. 뉴스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회의장에서 뵙고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괜찮다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리처드 교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강이네요. 하지만 저를 더 감동시키는 건 이 나라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요? 네, 오늘 지하철에서 정말 놀라운 걸 봤거든요. 리처드 교수가 말했어요. 임산부 한 분이 타셨는데 7-8명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도 그 장면을 봤었어요. 어제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배려가 이 나라를 만든 거죠. 교수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봤지만 한국만큼 완벽한 곳은 없었어요.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미래예요. 리처드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야 할 모델이죠. 특히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혁명적이에요.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의식까지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버드 교수가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다니요. 몽골에서도 지하철 건설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나라의 기술을 도입할 예정인가요? 리처드 교수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 시스템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 단순히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문화까지 전수해주거든요. 문화요? 네, 지하철 이용법부터 시작해서 시민 예절까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요. 교수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줬어요. 베트남 하노이에 한국 기술로 지하철을 만들었는데 단순히 시설만 지어준 게 아니에요. 3년간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시민들에게 이용법을 가르쳤어요. 그런 일까지 하나요?
당연하죠. 그래야 진정한 성공이거든요. 시설만 좋아서는 소용없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해요. 리처드 교수의 말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건물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었던 거죠. 체메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몽골이 정말 성공하길 바라요. 하지만 그러려면 겸손해져야 해요. 배울 건 배우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제 마음에 뭔가가 꽂혔어요. 겸손해져야 한다는 말이요. 크기로 나라를 판단하면 안 돼요. 한국이 작다고요? 천만에요. 시민의식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리처드 교수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기회가 되면 한국 시스템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교수가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큰 나라였습니다. 시민을 배려하는 마음, 안전을 우선시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능력까지. 제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때 지하철역 쪽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퇴근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임산부 한 분이 지나가는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가 계단을 오르시니까 젊은 남성이 다가가서 도와드렸어요. 리처드 교수 말이 맞았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배려가 만든 나라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마음 정했어. 뭘? 한국 기술 도입할 거야. 몽골 지하철은 한국과 함께 만들 거야. 정말? 왜 갑자기? 여기서 진짜 선진국이 뭔지 배웠어.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더라.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몽골 국무총리에게 보낼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지하철 시스템 도입 건의 10년 동안의 고민이 3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때로는 직접 보는 게 최고의 설득이에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국무회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국무회의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바트볼드 의원도 있었고 중국 측 로비스트로 알려진 몇몇 인사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체메드 차관, 한국 시찰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바트자르가이 총리가 말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중요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몽골 지하철 건설에 한국 기술을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바트볼드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체메드 차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몽골의 자존심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지하철 사고 사망자를 37명에서 0.4명으로 줄였습니다.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 통계는 조작될 수 있어요. 바트볼드가 반박했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철학이었어요. 총리가 개입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수했나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냈어요. 스크린도어, 깨끗한 지하철역,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이었죠. 보시다시피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정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 전 우리 프로젝트 실패 원인도 정확히 분석하고 계셨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실패를 감추지 않고 학습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측 인사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차관님, 중국과의 계약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중국 계약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대답에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99년간 운영권을 넘기고 상권 개발권까지 포기하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건설이 아니라 경제 침탈입니다.
바트볼드가 다시 일어섰어요. 체메드 차관은 완전히 변했군요. 몽골의 이익보다 외국을 더 신뢰하다니. 아닙니다. 정확히 반대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몽골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해요. 총리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어요. 다른 의견은 없나요? 여러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탱게르의 사고, 오윤의 눈물, 그리고 한강변에서의 깨달음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동안 엄청난 압박이 이어졌어요. 중국 측에서는 로비스트들을 보내왔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제 사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공개 강연회를 열었어요. 주제는 몽골 지하철의 미래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무대에 선이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 명확했어요. 그곳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시민을 얼마나 배려하느냐가 기준이더군요.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존심을 택할 것인가, 생존을 택할 것인가.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저는 생존을 택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청중 중 한 분이 질문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우수한가요? 네,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그들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사고를 차단해요. 아무리 밀려고 해도 선로로 떨어질 수 없어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보다 합리적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운영 노하우까지 전수해준다는 점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예상외의 일이 일어났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길고 뜨거운 박수였어요. 시민들이 제 뜻을 이해해 주신 거죠. 그 후 며칠 동안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먼저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몽골 지하철 프로젝트에 특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선생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지하철 운영 매뉴얼과 직원 훈련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네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성공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서울시 공무원들 중 몇 분이 자발적으로 몽골 파견을 신청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네, 이정훈 부장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몽골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2년간 파견 근무하겠다고 하시네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탱게르 방에 들었습니다. 아들은 깁스를 풀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하철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요? 곧 시작될 것 같아. 정말요? 어느 나라 기술로요? 한국이야. 정말 좋은 사람들이더라. 탱게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그럼 아빠가 약속할게. 이번엔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어요. 10년간의 지연을 만회할 기회가 온 거죠.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옳은 결정이야. 작은 나라 한국이 큰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려 합니다. 이제 우리도 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때예요. 1년 후 울란바토르 지하철 1호선 첫 구간이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한국과 몽골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었죠. 개통식 당일, 저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바로 탱게르였어요. 아직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지하철이에요? 탱게르가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아빠가 약속했던 그 지하철이야. 계단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국 측의 제안으로 처음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했습니다. 탱게르의 휠체어도 쉽게 내려갈 수 있었죠. 지하로 내려가니 정말 깨끗하고 밝은 승강장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스크린도어가 선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어요. 우와, 진짜 안전해 보여요.
탱게르가 감탄했어요. 스크린도어 너머로 보이는 선로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열차가 들어왔어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몽골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버스 정류장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먼저 내리는 분들이 다 내리고 나서 타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몽골어와 한국어, 영어로 동시에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열차에 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탱게르의 휠체어를 본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리고 한 초등학생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휠체어 고정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어른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나서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고마워, 혼자 할 수 있어. 탱게르가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역에서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탔어요. 소풍을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아이가 탱게르를 보더니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휠체어 타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해. 그러자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탱게르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형 어디 아파요? 한 꼬마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쳤어. 탱게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럼 빨리 나으셔야겠어요. 우리 지하철 타면서 재활 운동하세요. 꼬마의 말에 주변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탱게르에게 다가왔어요. 중학생 정도로 보였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드릴게요. 종이학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접은 작은 종이학이었습니다. 빨리 나으시라고 접었어요. 소원이 이뤄진대요. 탱게르가 종이학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기뻐서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니. 탱게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전에는 버스에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의 기술만 들여온 게 아니었어요.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전해진 거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정훈 부장님을 만났어요. 약속대로 몽골에 파견 나와서 운영 지도를 하고 계셨거든요.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보람 있는 일이에요. 부장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오늘로 개통 1년이 됐는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어요. 몽골 최초의 무사고 기록이죠.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변화예요. 처음에는 스크린도어가 낯설어 하셨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부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네. 갑자기 공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특별 방문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가니 반가운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한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분실물센터에서 만났던 그 소녀였어요. 이제 좀 더 자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체메드 차관님. 한나가 달려와서 인사했어요. 뒤에는 한나의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몽골인 어머니였죠. 서울과 울란바토르가 지하철로 연결된 걸 축하하러 왔어요. 한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결됐다고요? 네, 이제 같은 시스템을 쓰잖아요. 마음으로는 이미 연결된 거예요. 한나 어머니가 몽골어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국에 이런 지하철이 생기다니요. 한나 아버지도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한국에서도 몽골 지하철 소식이 큰 뉴스가 됐어요.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답니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한나가 깜짝 선물을 줬어요. 탱게르 오빠에게 드리라고 가져왔어요. 서울 지하철 기념품이었어요. 작은 지하철 모형과 함께 메시지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우리는 하나입니다. 탱게르가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연결된 기분이에요. 언젠가 서울에도 가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다리가 다 나으면 꼭 가자. 저는 아들과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아내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맞아요. 단순히 기술만 준 게 아니라 마음까지 전해주셨죠. 탱게르도 거들었어요.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받은 만큼 베풀어야지. 정말 그랬어요. 이제 몽골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2년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트자르가이 총리가 저를 불러서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세메드,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하철 프로젝트의 성공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장관님의 첫 번째 임무는 울란바토르 지하철 2호선 계획 수립이야. 그리고 다른 도시로의 확대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몽골 전체를 연결하는 꿈을 실현할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어요. 이제는 제가 팀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정훈 부장님이 고문으로 함께해 주셨거든요. 장관님, 2호선은 어느 구간으로 계획하시겠어요? 바타가 물어봤어요. 이제는 제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구간부터 시작하자. 병원과 학교, 주요 직장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말이야. 회의 중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장관님, 한국 정부에서 특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몽골-한국 공동 지하철 기술대학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 전문가들이 몽골에 와서 직접 교육하고 몽골 학생들은 한국에서 실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이정훈 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운영 철학과 시민 서비스 정신까지 함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제안이었어요. 이제 몽골에도 지하철 전문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몇 주 후 기술대학 설립 협정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교통부 장관님까지 직접 오셨어요.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제 몽골과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 장관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기술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관계죠. 협정서에 서명하면서 제 마음이 벅찼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탱게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목발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지하철 기술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내 아빠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탱게르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예의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빠, 이 지하철 때문에 몽골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구나. 단순히 교통수단만 바뀐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었어. 정말 그랬어요. 지하철을 통해 시민의식이 함께 발전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뉴스가 나왔어요. 국제교통학회에서 몽골 지하철 프로젝트를 올해의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시민 정신이 몽골의 대중교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입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안전성 면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해낸 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요. 몇 달 후 2호선 기공식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손님도 오셨습니다. 바로 리처드 교수였어요. 체메드 장관님,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네요. 한강변에서 만났던 그 교수가 몽골까지 와주셨어요. 한국의 기술과 몽골의 의지가 만나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 모델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말에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기공식이 끝나고 저는 탱게르와 함께 1호선 지하철에 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둘이서만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질서정연하고 깨끗했습니다. 아빠. 응? 이 지하철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죠? 탱게르의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맞아.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야.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신뢰로 만든 길이야.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줬고 우리도 그 믿음에 보답했어. 그래서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거지. 탱게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몽골도 달릴 수 있어.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말이야.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몽골의 미래였어요. 역에서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우리의 꿈도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줘서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줘서요. 탱게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좋은 파트너와 함께 서로 믿고 도우면서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지만 마음 큰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가받는 나라 말이에요. 이제 몽골도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나라로 말이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연습했어요.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언젠가 한국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철로가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몽골과 한국,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체메드의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현실입니다. 기술과 마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은 크기가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도 서울 지하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더 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체메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겸손함이 가장 큰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의 기술과 마음이 몽골의 미래를 바꾼 것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감동 에피소드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된 우리,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